마무리하려고 이제 기하를 줄여서 약간 좀 압축적으로 했는데 기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커리에 대한 총정리를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해요. 일단 뭐 다시 소개 이미 많이 나와서 전 이성민 원장이고요. 일단은 뭐 저가 이제 뭐 기선 제압부터 기하 프리, 기하 1, 2, 3, 뭐 4, 뭐 중간에 3.5, 예전에 2.5도 있었고 이제 프리 KMO까지 여러 가지 수업들을 만들고 전체적으로 이제 총 감독하면서 이렇게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하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하나하나 얘기하자고 하면 저 혼자 그냥 단독 설명해도 1시간 이상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압축적인 내용을 하면서 큰 그림 보시는 정도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만든 것들 수업했던 거 몇 개 보여드리자면 이건 기선제압이고 기선제압이 초등 쪽의 개념부터 해가지고 중등의 연계성 있는 부분을 이제 잡아주는 수업인 건데 여러 가지 이제 어머니들과 상담하고 최종적인 결론은 초등을 거의 한번 다 본 친구들이 이 기선제압을 시작해서 초등을 더 심화로 하기엔 뭔가 초등 심화만 하기엔 아쉽고 중등으로 가기엔 우리 아이가 아직 뭔가 좀 부족한데 그 친구들한테 딱 제격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등의 심화의 목표는 초등에 나오는 그 심화 유형들을 더 풀고 싶다라기보단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중등에 연계될 부분들을 확실하게 만들고 가고 싶어여야 하거든요. 초등의 심화 문제는 어차피 중등에 기반을 두고 그거를 끌어내린 거란 말이에요. 이미 반복이 됐었죠. 근데 아주 기초적인 문제는 사실 기초적인 문제들도 일부 있지만 생각보다 심화 문제를 꽤나 다뤄요. 최근에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학교 이제 기출 문제들 내신 100점 받은 친구도 있고 그 시험지들을 올렸는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기선제압보다 쉬운데요? 선생님들이 맞아요. 기선제압이 더 어려워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한 문제들도 많이 다루거든요. 사실 이런 거 다루려면 노하우가 있어야 되죠. 잘 알려줘야 하고 아이들 트레이닝 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 부모님의 역할도 또 큽니다. 이 학생이라는 게 그냥 학원만 보내고 어머니가 뭔가 커리나 뭐에 대해서 잘 이해도가 부족하면 확실히 뭔가 뒷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큰 그림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취, 막 도형 움직이고 돌고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 되게 어려워하는데 이거 학생이 다 직접 필기한 거예요. 여기 직선으로 간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시험도 이렇게 보게 되고 되게 열심히 했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업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되는 거야. 이 아이들이 사실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어차피 다 도형을 움직일 거고 뭐하고 해서 근데 되게 이제 이해가 원래 안 되다가 이런 걸 한번 보고 놀라야 되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움직여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잘 아이들이 이해하고 잘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원도 여기까지가 수직으로 가고 여기서부터 돌고 이 수직 접선과 수직이 된다는 부분 제가 강조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확실하게 정말 부담 없이 이런 부분들을 잘 따라와요. 원래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잘 따라옵니다. 이거 한번 사진 한번 찍으셔야 되는 것 같은데. 네. 핸드폰 드신 분들이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근데 이게 다 계속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아이들을 몇 번 봤으면 아이들한테 해보게 해야 돼요. 해보게 하고 안 되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직접 분필이나 이렇게 따라서 그려보는 것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좀 잡아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그 직선으로 움직이는 그 부채꼴 부분인 건데 제가 피자로 예를 많이 들거든요. 피자가 처음에 올 때 원 전체로 오죠? 원 전체로 오는데 그럼 부채꼴은 원의 일부라는 거. 그럼 따라서 이 부분이 돌 때 얘는 일직선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의 한 부분이 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요 길이는 얘랑 똑같아요. 이런 거 강조하면서 아이들 설명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최근에는 입체 쪽 기선제압 스테스 3가 입체 쪽인데 끝까지 가져야 되겠다. 요건 이제 영재고 입시에도 활용됐던 문제인데 정사각뿔인데 정사각뿔이 정팔면체, 작은 정사면체, 정사각뿔 그리고 작은 정사각형 4개가 합쳐서 큰 정사각뿔로 합쳐지거든요. 참고로 요게 정확하게 한 평면이 된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이런 것들까지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수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해요. 좋아하고 근데 이제 이게 뭐냐고 너무 어렵지 않냐. 자,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자극은 제가 이제 한 번에 이 기선제압 통해서 그러면 그냥 중등기하까지 얼추 한 2학년 초반까지는 대수기하 둘 다 다루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로 끝은 아니고 그 정도 봐야 중등을 시작했을 때 센 정도를 풀어낼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가요. 보통 이제 아이들이 초등 끝났어요. 그랬으니까 바로 중등 간다. 안 풀립니다. 제가 이제 이보희 선생님이랑 회의하면서 느낀 게 자기 이제 수업 그 학원에 그 기존 학원에서의 어떤 정보에 따르면 아이들이 어떤 커리를 시작해요. 그 다음 과정은 거의 아무도 못 넘어가고 다 퇴원하고 새로운 아이들에 의해서 그 다음 과정 유지되고
왜냐하면 그 커리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따라가기 위해선 전 단계가 있거든요. 그 전 단계 충분히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 과정 가기 위해 연산도 필요하고 이거에 의해서 이제 다 아이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한 번에 여기서부터 A급까지 모두 다 한 번에 다 됩니다. 요것만 들으면 끝입니다.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고등 저희 1년 커리 길다. 우린 한 번에 기본 정석으로 해야지. 그런 친구 가끔 기본 정석 7번째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또 안 돼, 또 안 돼, 또 안 돼. 심지어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냥 일단 뭐 중2 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넣어. 이런 계획을 짜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학습 무기력 생기고 계단이 올라가지질 못해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건 철저하게 나선형으로 그리고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직접 풀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닌 수업들로 배치됐을 때 대부분 아이들이 꼬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전체적인 학습 얘기 살짝 드렸고 제가 올린 문자에서도 시기별 기하 학습 좀 강조를 좀 드리고자 요거 한 표로 딱 정리해봤어요. 일단 초등 쪽은요 제일 중요한 게 연산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연산 부분 결국은 식을 다루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식을 세울 수 있느냐, 그것도 미지수를 써서 쓸 수 있느냐 그 부분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넓이나 이 부분은 초등에서도 나오지만 아까 그 넓이 있잖아요. 한승우 선생님 보여주셨던 그런 부분들은 중등 과정에서도 계속 연결되거든요. 참고로 초등 때 그게 약했으면 중등 때 거기서 잡히지 않아요. 뭐냐면 기울기적으로 여기서 좀 어려워했어요. 그러면 이게 약간은 완성되고 다음에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어느 정도 성취도가 됐어야 그 다음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부터 확실하게 잡아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 학습의 레벨이 좀 이 순서를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본이 있고 심화가 있어요. 기본하는 동안 아이들이 되게 헤맨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가 헤맸으면 사실 그 아이 기본을 한 번 더 하면 웬만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도 그렇고 어머니 심리적으로 같은 과정을 또 하는 게 뭔가 손해라는 느낌이 드니까 일단 커리를 타고 다음 과정으로 가요. 근데 이게 같은 내용의 반복이 아니고 수준이 올라가니까 아이는 이 부분에서 약간은 이해됐지만 상당수 헤맸던 부분인데 여기서는 그 이해되는 게 적용이 아니고 훨씬 더 헤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표현이 애매할 수도 있지만 체계적으로 헤매게 돼요. 아주 오랫동안.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일이에요. 많이. 그래서 제가 봤던 친구들은 뭐 이거는 되게 안 좋은 사례, 요즘은 소수일 건데 중학교 1학년 과정을 1년 동안 1학년 과정이 채 자기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빼기 안 됐는데 중1 거 시작했다가 그냥 뭐 안 따라가지는 거죠. 한 번 했어요. 그 다음에 심화서 했겠죠? 안 됐죠? 다시 이거 계속 이렇게 돌거든요. 완전히 이 아이가 여기에서 학습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말 자기 거가 돼서 풀려면 정말 내 손으로 풀 수 있는 양을 만들어 가면서 이 심화 커리, 대치동식은 대부분 심화 커리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준비를 가면서 해야 되는데 기선제압은 그런 준비로서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꽤 어려운 과정까지 자극을 주는데 그런 과정에서 준비로서 시작이 되게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초등의 심화에서는요. 결국은 중등 연계성 있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중등에 나올 걸 가기 위해서 초등이 존재한다라고 봐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등 연계성이 핵심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이제 2학기 파트를 났는데 저는 이제 정말 아이들 많이 봤으니까 어디 뭐 학원 뭐 경시반에 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기하가 좀 약하다. 그래서 뭐 기하 시험도 보고 와요.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는 RHS, RHA 합동 알아? 그럼 다 안다고 하거든요. H 뭐야 하면 반 이상 대답 못해요. 높이? 90도? 근데 경시반에 있었으면 진짜 몇 년은 수업을 들은 거거든요. 내가 이제 그거 빗변이잖아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아이가 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걸 놓칠 거라는 자체를 선생님들이 인지도 잘 못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하나하나의 뜻을 정확하게 계속 강조하고 아이들 트레이닝하는 게 되게 많이 하는데 실제 이런 합동을 논리적으로 찾는 부분이 정말 기하에서 안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찾는 건 합동이 아니고 같은 모양을 찾은 거고 그게 왜 같은지 물어보면 생각보다 대답을 못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정말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냥 뭐냐면 이거 무슨 합동이야? 이거 합동이에요? 예, 합동이야. 왜? 하면 이제 당황해요. 왜라는 거에 생각을 이끌어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각도를 표시하면서 합동을 찾는 거야 라는 트레이닝을 한참 하거든요. 참고로 기선제압 스텝 1 같은 경우는요. 합동 찾기 시험만 스텝 1에서 3번을 봐요. 제시 없이 그 커리 안에서만 3번을 봐요. 수업에서 1번 하고 다음번에 그 다음 단원에서 합동 찾기 또 보고 그게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합동 찾기가 기본입니다. 기본.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기본, 다각형, 입체 도형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기초적인 성질이나 공식들이 생각보다 수학이 암기 과목에 가까울 정도로 양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막곡지각의 개수, 선분의 개수, 다각형, 대각선의 개수 이런 말 나왔는데 다 공식으로 존재하거든요. 막곡지각의 개수 n 곱하기 n-1, 선분의 개수 2분의 n 곱하기 n-1이고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n 곱하기 n 빼기 3입니다. 다 비슷하게 생겼죠? 이거 한 번 배울 땐 그 순간들은 다 기억하고 단원 섞이면 이거 뭐지? n 빼기 3, n 빼기 2, 180 곱하기 n-, 다 헷갈려요. 이게 하나하나 원리와 함께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막곡지각 같은 경우도 사실 이 각각의 문제들은요. 사실은 경우의 수 문제예요. 근데 초등에서는 그게 문제집에 따라서 원리 없이 그냥 알려주는 곳들도 있고 그나마 원리 약간 규칙처럼 알려주는 곳들도 있지만 저는 모두 다 경우의 수랑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선분이라는 것 자체는 두 점을 고른다라는 개념인 것이고 n개 중에 고르면 n, 두 번째 고르면 n-1이다. 근데 이제 A랑 C 고른 거, C랑 A 고른 거 같기 때문에 나누기 2다. 제 말로만 해서 좀 어렵죠. 그럼 이거 아이들 계속 반복을 해요. 제가 참고로 기선제압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스텝 1이면 스텝 1 1강부터 8강까지 앞에서부터 배운 개념을 매번 처음부터 다시 다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확실히 자기 거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해줍니다. 저는 많은 선생님들을 보지만 생각보다 많은 선생님들이 트레이닝이라는 관점이 조금 부족해요. 전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너 헬스장 가서 그냥 서서 보고 있으면 근육 느니? 그냥 헬스장 가서 사람들이 운동하는 거 보니까 그럼 자기도 나도 운동한 거 같고 약간 그런데 힘은 받죠. 동기부여만 맨날 받으면 어떡해요? 실제 해야지. 근데 정말 네가 해야 느는 거야 라는 걸 계속 얘기해요.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원리도 아이들한테 한 번 알려줬으면 그걸 만드는 건 아이의 목? 아니에요. 부족해요. 부모님의 목도 있고요. 제가 알려주면서 계속 제가 이끌어내야 하는 선생님의 목도 있습니다. 그런 트레이닝적인 걸 강조하고 요즘 아이들 경우의 수 쪽 정말 약하거든요. 이게 경우의 수가 약화된 게 교육과정에서 일부러 막 엄청 비웠어요. 초등엔 경우의 수가 사실상 없고 그 다음에 중등도 중2 때 아주 찔끔 나와요. 요거 보통 중등 선행을 1년 동안 하면 한 1주 정도 공부합니다. 1주, 2주 싹 지나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저는 모든 단원에 대해서 그 경우의 수랑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기본적인 원리를 담고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다각형 이런 정의들도 확실히 알고 가야 되고요. 중2 거. 자, 삼각형, 사각형. 모든 그 도형의 정의와 성질들을 아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아요. 요거랑 연결시켜서 가볼까요? 진짜 많은 상담. 우리 아이가 닮으면 못해요. 어머니들도 아마 그 상담 결국 어딘가 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닮으면 못해요에서 닮은 단원의 이 수업이 듣고 싶다. 저는 얘기하거든요. 어머니 앞에서부터 하셔야 됩니다. 닮음이라는 게 처음에 삼각형 나오죠. 삼각형, 외심, 내심, 수심, 무게중심, 방심 다 나와요. 복잡하죠. 사각형, 평행, 사변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 모든 도형의 정의와 성질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응용한 게 닮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닮음은 그걸 기본적으로 응용한 게 아니고 거기다 닮음 개념이 추가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삼각형과 무게중심 나왔는데 이때 요거랑 외심이랑 연결돼서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럼 아이들은 이 전체적인 응용 개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닮음이라는 개념 자체, 단원 자체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걸 잘 하려면 이 모든 삼각형과 사각형부터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얘도 똑같이 그거예요. 매 수업마다 제가 이제 어느 수업에서도 삼각형, 사각형 계속 다시 얘기하고 합동 조건도 확인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각을 스스로 이끌어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비로소 아이들이 이걸 보는 눈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개념을 하나하나 잡을 때도 저는 그냥 개념을 소개하지 않고 다 이름을 지어줘요. 좀 저질로. 저질로. 닮은 공식, 왼쪽 개구리, 오른쪽 개구리, 엉덩이, 소. 근데 그렇게 되면 저질인데 아이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대화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름을 지어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컴퓨터가 저장할 공간을 하나 만들었다. 그 파일이 저장될 공간을 만든 거예요. 물론 클릭했을 때 내용까지 증명까지 채워져 있어야 완성인데 적어도 공간이 있어야 들어갈 부분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거 있잖아. 직각삼각형에 수선의 발 있을 때 무슨 닮음으로 풀어봐. 얘가. 네? 있잖아. 직각삼각형에 이렇게 되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야, 이거 엉덩이 공식으로 풀어. 그럼 애들이 하면서 막 풀거든요. 그런 대화의 코드를 맞춰가는 거 그리고 그게 확실히 트레이닝 될 때까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되게 어려운 말인데 제가 학습이 단일 1회 도구로 되는 게 아니고 나선형으로 계속 돌고 그러니까 한번 보고 중등 전체 과정을 약간 응용으로 다시 보고 심화로 다시 보고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제가 이 얘기합니다. 닮음을 잘하려면 중3 원의 성질을 잘해야 돼. 이게 모순이잖아요. 선생님 원은 다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닮음의 상당수 문제 중에 심한 문제들은 중3의 원의 성질의 문제를 끌어갖고 온 거야. 원의 성질까지 보는 눈이 있으면 닮음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풀면 아이들한테는 그냥 킬러 문제일 뿐이야. 여기 또 나와요. 원의 성질의 상당수 문제는 중2 닮음이랑 연결돼 있어요. 이 둘이 사실 중3의 원의 성질의 상당수 비례 파트는 거의 닮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 연결시켜서 보면 되는데 처음 배울 때 어떻게 연결이 되죠? 이게 뒤에 거 안 배웠잖아요. 그거 한 번 배웠고 두 번째 배울 때 이 두 개가 같은 거야 또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심화해서 설명해주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자기 걸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원리 정말 많은 부분에서 원리가 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원리 부분 중등 상당수 경우의 수 문제는 어떤 겹쳤을 때 나누기 2한다라는 식이 있어요. 중복됐기 때문에. 사실 나누기 2가 아니고 2 곱하기 1임을 강조하는 문제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3개로 나눌 때는 3이 아니고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야 한다라는 걸 계속 이해시켜줘야 되거든요. 원리로. 그런 부분이 중등까지도 사실 거의 나와 있지 않고 아이들 경우의 수 되게 헤매요.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도 좀 제대로 배워야 한다. 2학기 파트에서. 뭐 삼각비는 이제 고등 과정 그리고 이제 피타고라스 연계성도 있고 중등의 삼각비에서도 어려운 문제는 삼각함수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삼각함수. 시간을 생각보다 제가 많이 쓰고 있네요. 자, 그래서 원의 성질은 여전히 뭐 중요하고 경시 연계성이 있다. 요 정도. 제가 이제 기하 얘기 5분 안에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커리들 있고요. 나중에 기하할 때도 자세히 얘기 드릴게요. 핵심 기하 1은 처음 배울 때 기하 1이 중1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은 물론 첫 회차에 한번 크게 총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중2, 중3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중등 전체를 다 쭉 하는 게 기하 1단계고 처음 본다라는 가정. 그 다음에 조합을 한번 거쳐서 가야 되죠. 아이들 약하기 때문에. 기하 2단계는 1단계를 배웠거나 한번 배운 친구들이 심화로 정리하기 위한 수업이에요. 처음 배울 때랑 두 번째 배울 땐 달라요. 심화로 할 때는 이제 증명도 깊이 들어가게 되고 이게 뭐랑 연결되라는 걸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 쪽에서는 증명, 문제에서 생각을 이끌어내는 거 그런 다양한 심화 트레이닝들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더 기하 3단계는 훨씬 더 심화까지 가기 위해서 그런 거 있죠. 문제집들의 가장 심화 파트들은 대부분 경시 연계성이 강한데 그런 경시 연계성 있는 문제들의 원판을 좀 보는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합도 심화로 하고 기하 4단계는 작도까지 포함된 경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 그 전에 기하 풀이가 있고 그 전에 기선제압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커리가 어머니들 그 자료 중에서 조금 약간 알록달록하게 제 표 좀 복잡하게 생긴 내용인데 요거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지금 이제 기하 1이 있고 그 전 단계가 기하 풀이가 있고 쭉 연결됩니다. 이거 한 번 시작되면 쫙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거기에는 제가 약간 어머니들이 학습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을 어떤 게 뭐랄까 만들어주는 힘이 좀 부족해지기 때문에 제가 안내표를 자세히 계획을 잡아본 거예요. 최대한 자세히 잡아본 건데 기하 1단계는 사실 뭐 정원도 많고 한데 최근에 계속 마감으로 가거든요. 마감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기하 1단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기하 1단계를 딱 시작하면 다 마감이어서 보통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 기하 2단계 들어가려고 하는데 라고 하면은 이미 자리가 그러니까 기하 1단계에서 뭔가 선행이나 뭔가 조금 균형이 안 좋거나 아니면 시간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한 그 자리만큼만 사실 받게 돼서 실질적으로 뭐 3명, 4명 정도 자리만 대부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생을 받기가 힘들어서 사실 이런 소문은 더 빨리 나는 것 같아요. 아,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 된대. 그래서 그 분위기가 지금 조금 더 있긴 있는데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나중에 우리 아이가 기하를 충분히 심화가 되면 그때쯤 기하 2단계를 해야지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다 마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 더가 제가 이제 중2, 중3 부분 위주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중1 과정에 대해서 특히 합동이나 그런 트레이닝 같은 것들이 또 좀 부족한 친구들 중1을 총정리하는 게 기하 풀이 수업이 6회 동안 앞에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참고로 이제 기하 풀이는 기하 1보다 정원은 작게 하는데 보통 저 말고 류민희 선생님, 뭐 이번엔 이상민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이 한 파트씩 맡아주시거든요. 이 수업도 이게 또 마감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하 풀이에서 1로 갈 때도 자리가 사실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아이가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르게 계획을 잡아주시는 게 유리할 것이다 정도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요거 보세요. 기하 1단계는요. 몇 번 안 했는데 중3이 들어가요. 여기 루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루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 앞쪽에 4회차, 5회차 정도의 그 중3 연산지가 나갑니다.
근데 루트 연산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참고로 연산 중에서 거의 가장 쉬운 게 중3 연산이에요. 중3 루트 연산. 그냥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 루트 6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제곱의 의미를 조금만 이해하면 돼서, 근데 제가 그거 들어가는 게 중3의 연산까지 풀 수 있어야 뭐 피타고라스에 대한 약간 응용 문제든 원의 성질 삼각비들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연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그 수업 연산만 따라와도 수업은 들어갈 수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기하 1의 입반 기준을 보시면 2-1 정도까지 선행한 친구들을 좀 이제 뽑고 있습니다. 왜 이제 2-1 정도 선행한 친구들한테 유리하다라고 보냐면, 저희가 기준 왜 잡냐면 사실은 2-1이 없어도 기하 1단계 듣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3-1 연산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요 정도 선행을 해야 기하 1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큰 과정을 계속하게 돼요. 만약에 대수 선행이 좀 부족하면 1단계까지 열심히 듣는데 일단 멈춰야 되거든요. 물론 멈춰도 다음번에 다시 2단계 듣겠다고 했을 때 꽤나 높인 우선순위인데, 제가 우선순위도 얘기 드릴 거예요. 아마 다 납득을 하실 거예요. 첫 번째, 그냥 듣던 학생이 제일 우선순위죠. 듣던 학생을 너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 듣고 다음번에 반 이동한 친구들도 시간만 이동한 거니까 걔네들도 우선순위인데 2순위가 되겠죠. 왜냐하면 듣고 있던 학생들이 1순위인 거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이제 신청한 친구들이 이제 3순위 정도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앞에서부터 듣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정도 계획.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하 2단계, 3단계 이 부분은 뭐 실제 진행해 보시면 한번 커리타면 쭉 따라가는 거는 어렵진 않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 수업은 만약에 토요일이다, 기하 풀이, 기하 1, 조합 이렇게 해서 기차처럼 쫙 계속 연결해서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커리 타고서 가면은 어머니들이 쭉 안정적으로 이제 수업을 할 수가 있고, 기선제압이나 이제 저희 정규반이 되면, 정규반 저희 이제 수업 들으면서 듣는 친구들은 기하 수업이나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획 잡아서 요 시기에 들으셔야 합니다 해서 걔네들이 이제 입반 순서들은 또 1순위가 되긴 하거든요. 걔네들한테 이제 먼저 들어갈 자리의 기회를 먼저, 왜냐하면 이제 정규반을 같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커리 자체는 기선제압이랑 그런 것까지 크게 다 연결되어 있는 수업이에요. 요게 이제 보시면 기선제압으로 쭉 만들고, 그 다음에 기하 쭉 연결하고서 대수도 쭉 대수 기본 심화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수도 이제 심화 쭉 연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커리 부분 얘기 드릴게요. 요거는 뭐 사진 한 방만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선행에 따라서 요거 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제가 한 넘어가도 될까요? 요거는 네. 우리 아이는 이라는 부분에선 기본적으로는 방향은 요걸 잡으시면 되고, 저희가 어머니들 상담 전화 주시면 그냥 사실상 어떤 시험을 보거나 어떤 수업이 들은지에 대한 방향은 사실 바로 잡히거든요. 대신 시험을 보고 무조건 입퇴 다 있어요. 시험을 보고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적절합니다. 어머니는 요거 생각했지만 이게 낫습니다. 요거 생각했지만 이게 낫습니다. 그 정도는 안내는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뭐 요거는 이제 기하 2, 3단계 쪽 경향이지만 중등이 다 끝난 친구들 당연히 많죠. 기하를 아주 잘했다라고 치는 친구들은 기하 3단계 정도 시험을 보는 게 맞고요. 그럼 총정리를 다 체크하고 개념도 체크하고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요걸로 가든가, 아니면 확인했지만 조금 까먹었어요, 약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2단계부터 다시 하는 게 사실 많다. 제가 수업한 친구들이 어머니들이 이게 많아요. 약간 뭐 소마나 뭐나 그런 데서 되게 상위권 아이들이 중등을 다 끝냈고 어머니들이 거의 다 연락와, 저희 3단계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하고서 입퇴를 보거든요. 3단계로 시작한 반은 한 반도 없습니다. 다 시험 보면 어머니 2단계 맞다고 하면 어머니들도 그렇죠? 좀 그럴 2단계부터가 좋을 것 같아요. 다 2단계부터 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전체 커리예요. 기선제압이 사실 짧은 과정 아니에요. 거의 6개월인데 각각의 과정에서 중등을 가기 위한 완벽한 준비하면서 심화까지 된다. 어머니들의 목표는 중등에서 센이나 그건 최종적인 A급까지 잘 받아들이는 게 목표잖아요. 우리 아이는 A급부터 시작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걸 정말 자기 손으로 풀면서 성장하는 과정, 이걸 통해 그걸 준비하고, 이제 기하랑이 쭉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시중 문제집으로 그래도 빠짐없이 보길 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요컬이 잡았고요. 그 다음 이쪽에서는 대수를 평일 쪽에서 먼저 대수를 만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기한 여기서 쭉 할 거니까. 그럼 대수를 2-1, 3-1 기본 응용, 요 기본 응용도 쉽게 가지 않아요. 하지만 기선제압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상태에서 기하는 이제 2단계까지 가게 되고,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게 A급이랑 그 한승우 선생님 A급 플러스 과정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중1 거부터 해서 계속 학기별로 기본 심화, 아니죠. 심화 쿼리들이 A급이랑 심화 문제들이 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기하 단계에서도 트레이닝이 됐고 여기서도 증명에 대한 부분도 많이 트레이닝 됐고 보는 눈을 갖췄기 때문에 이 수업 대수 기하 꽤나 잘하게 돼요. 기하도 그렇고 이 대수도 이 앞쪽에 있는 내용들에서 충분히 기본을 다졌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공수도 쭉 이제 진행하게 되죠. 그 전체적인 쿼리 속에서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서도 중등 내용을 하는 거고요. 중등을 하는 거죠. 중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수하면서도 이쪽에서도 중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과정에서 아이들의 학습의 완성은 중등이에요. 그래서 중등을 끝까지 수학의 본질은 중등 끝까지 놓지 않는 컬이다. 요 정도. 요것도 사진만 한 방 혹시 원하시면 찍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걸 뭐 별 말하지 않고 넘어가. 이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로써 165페이지를 다 설명했는데. 자, 그러면 그 2시간 꽉 채워서 설명회를 진행을 했네요. 일단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제 생각에 오늘 이 여러 선생님들이 사실 계셨었잖아요. 제가 선생님 보고 다 여기 서서 그 어머니들 궁금한 거 각자 뭐냐면 저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어머니들께 직접 할 수 있도록 앞에서 대기하라고 해놨고 혹시 기하 관련해서만 전체적으로 그냥 질문 있으면 받고 아니면은 각자 이제 해쳐 모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기하 관련해서 질문하실 게 혹시 있을까요?